안녕하세요, 태민아빠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을 2022년판 버전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올린 이유는 뭐냐면 바뀐 게 있더라고요. 작년 2022년도는 저희 첫째 태민이의 육아휴직을 썼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저희 둘째 육아휴직을 새롭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육아휴직 신청서 이런 관련 서류들을 다시 제출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신청을 해서 첫 3개월은 250만 원씩 몰아서 받다가 4개월째부터는 90만 원씩 받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고용보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2023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급여 보너스제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라졌는지는 담당자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저 혼자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이용해서 처음에 3개월만 250만 원씩 받고 나머지 4개월째부터는 이제 다시 복직을 하는 이런 아빠들이 좀 주변에도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없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3+3 제도 같은 것들은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보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로그인을 해봐야겠죠?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중에 모성보호를 클릭하시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서식이 나오는데요. 확인서 신청일이 육아휴직 확인서를 말하는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고용보험 측에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출이 안 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이 됐으면 검색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뜹니다. 이게 안 뜬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회사마다 총무부, 운영부, 지원부 이런 형태의 부서가 있을 텐데 보통 그런 부서에서 담당을 하죠. 그 육아휴직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되었는지 꼭 체크하시고 본인에게도 이메일로 한부 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본인도 처음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이 확인서를 본인도 올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한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급여 신청 기간.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저희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이것도 처음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급여 입력을 하시고 다음에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제가 이번에 쓰고 있는 건데 저희 둘째 아이에 대해서 애엄마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느냐입니다. 예, 있습니다. 없으면 아니요 하면 되겠죠. 4번. 3번의 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아니요. 만 3살이 넘었습니다. 아니요를 클릭하니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자녀기간 어쩌고 나오죠? 예,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기셔도 됩니다. 4번을 예로 한 경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3+3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아이가 12개월 이내일 때 둘 다 육아휴직을 했으면 이제 3+3 제도를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란을 아니오로 선택한 경우 제가 아니오 선택을 했죠.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신청을 했어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처음에 3개월 동안은 2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4개월째부터 9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균등하게 112만 5천 원씩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급여의 총액을 따져보면 아빠 육아휴직 급여가 1,830만 원,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1,800만 원으로 총액이 30만 원 정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더 많았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좀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발호 안의 금액은 무엇이냐? 자녀 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하고서 원소속 회사에 복직을 하지 않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올 걸 대비해서 과로안의 급여는 복직하고 회사 다닌 지 6개월 지나면은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5번 신청인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모 또는 부입니까? 아니요. 6번 급여 신청 중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조기 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알 수가 있죠.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일을 해서 돈 벌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8번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박하다 보니까 112만 2,500원 살림이 빡빡하잖아요. 알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이 조항만 살펴보면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고 월 소득이 15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육아휴직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알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 오면 헬스클럽 가서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청소, 빨래, 설거지 하고 유튜브 편집 조금 하고 나면 애들이 돌아올 시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 편한 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 안내. 그 다음에 이제 증빙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1번 육아휴직 확인서 한부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분들은 이걸 내야 돼요. 그래서 육아휴직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이 확인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2번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내가 평상시에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이런 건 상관없다. 왜냐면은 이 고용보험에서 이제 최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월급 많이 받는 사람도 한 달에 112만 5천 원 받겠죠? 3번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보통은 이거 3번 제출할 사람 없겠죠? 4번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애가 태어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임신 중이었음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애가 태어나고 이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해야 육아휴직을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성명과 출생 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해야만 이 서류에 애 이름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5번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무. 제가 지금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애엄마가 이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내라라는 얘기죠. 저희 애엄마가 둘째 아이 육아휴직 당시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그 내역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 6번.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4번 일부. 5번하고 6번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6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7번. 한부모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저 같은 경우에 아니라서 패스했고요. 8번. 육아휴직 기간 중에 별도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번 일부. 돈 번 적이 없기 때문에 패스했어요. 다 하시고 나서 저장 누르시면 이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완료가 된 겁니다. 저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유급 육아휴직이 지금 현재는 1년인데 1년 6개월로 늘어날 거다라고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법은 아직 통과하지 못했고 시행 중이지 못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용보험 사무실에 전화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아직 상부에서 시달된 내용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시행될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재원 마련이 어렵겠죠. 쉽지는 않을 거고 또 소급 적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걸려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급 육아휴직이 1년인데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시행 일자는 파악할 수 없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육아 콘텐츠가 있다면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민아빠였습니다. 끝!